카메라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늘은 개별 질문을 먼저 했고, 그러면서 숙제 질문풀이를 한 바퀴를 다 돌았고, 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은 다 설명을 해놨고요. 이제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인데, 문제가 너무 몇 개인데? 이거 좀 빨리 뽑고 싶었다. 진도를 좀 빨리 뽑고, 2월 28일, 3월 1일에는 좀 복습을 할까? 아니야? 너 천천히 나가? 근데 오늘 숙제 나갈 문제 너무 적은데? 지난 시간에 여기 끊기 애매하다고 해서 126번까지 숙제를 내줬더니 오늘 진도 끊어지는 자리가 142에서 끊어진단 말이지? 그럼 이제 16개잖아. 이건 좀 아니네. 로그 함수 개념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자, 일단 지수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기본은 1대1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건데요. 자, 지수 방정식. 자, 사실 개념을 이미 앞에 그냥 지수나 지수 함수 쪽에서 끌어다 쓰고 있었어요. 지수 방정식 개념을. 뭐냐면, 자,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상태를 갖다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니고요. 오케이? 자,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유형도 있기는 한데 그 녀석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y는 a의 x제곱을 평행 이동한 정도의 그래프를 요구하는 거지, 이렇게 좀 복잡해진 상태에 뭐 지수가 2차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안 풀리는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fx는 gx가 된다 가지고 방정식을 푼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 조건의 대우명제 상태죠. 대우명제 상태.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1대1 함수 그러면은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게 원래 1대1 함수 명제잖아요. 그죠? 이걸 만족하면 1대1 함수다.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만들면 그게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 맞지? 오케이. 요 상태를 이용한 거야. 요 상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fx와 gx를 x1, x2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를 x1, x2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 같다. 그럼 지수끼리 같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x1, x2는 같다를 fx로 gx랑 같다. 자, 요렇게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거지. 이미 써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 127번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8의 2x 뿔 3 제곱은 4 곱하기 세제곱근 2.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일은 뭐냐? 자, 저 상태를 만드는 거지. 저 상태를 만든다는 건 뭐냐? 좌변 우변의 밑을 똑같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좌변 우변의 밑을 맞춰주자라고 하면 몇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우리가 편하게 맞출 수 있을까?
그렇지. 2로 맞춰주는 게 제일 편하게 맞춰주기 좋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을 2로 맞추자라고 하면은 8을 2의 세제곱으로 보자 이거죠? 맞지? 2의 세제곱으로 보자. 그 바깥에 2x 뿔 3제곱이 이렇게 있다는 4는 2의 제곱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세제곱근 2는 2의 3분의 1제곱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무리 없니? 오케이. 자, 그럼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지수법칙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좌변의 지수법칙 계산하자면 2에 얘네들 어떻게? 곱하는 거지 얘네. 맞아. 그래서 6x 뿔 9제곱은 여기는 2분의 1하고 3분의 1 어떻게? 2하고 3분의 1 어떻게? 그치, 더하죠. 그래서 2에 3분의 6 더하기 1은 7? 요렇게 된 거지. 맞아. 그럼 이게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야 이제. 그럼 여기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6x 뿔 9가 3분의 7이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6x는 3분의 마이너스네. 3, 9, 27 마이너스 3분의 20. x는 마이너스 9분의 10. 이해되나요? 자, 요렇게 하나 풀어봤고, 이제 첫 번째 유형은 그로 나와 있는 건 내가 거의 왜 유재스러운 게 없지? 뭔가 되게 내가 다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겨 있는데. 129. 문제수를 너무 과하게 줄여든. 내가 풀어주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너희들이 풀고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안 되겠어. 자, 129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걸 지금 하나 만들어낼게요. 오케이?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걸 지금 하나 만들어내서 그걸로 풀어주고 자 똑같이 푸세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 그러면 너희가 풀 게 너무 없어 지금. 오케이? 너희가 풀 게 너무 없어서 자 x에 자 선생님이 좀 급조해서 만드는 문제 x제곱 마 3은 x에 뭐로 할까? 5x 뿔 1. 자, 요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똑같이 x는 양수 조건을 할게요. 닮았지 위에 거랑? 오케이. 지금 뭐 어디 때문에 지금 이 유형을 뭐 닮았다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야 여기. 밑이 또 x로 나와 있다는 지수에만 x가 있는 게 아니라 밑이 같긴 같은데 그게 x로 나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밑이 같긴 같은데 x로 나와 있다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느냐면 여기 지수끼리 같다. 밑에 이미 다 맞춰져 있으니까 맞지? x제곱 마 3은 5x 뿔 1도 풀 거야. 풀 건데 얘가 2번이야. 1번이 있어. 뭐냐면 x가 1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x가 1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x가 1이 돼버리면 밑이 같은 게 얼마로 같아졌냐면 1로 같아져 버리지. 그럼 지수가 달라도 1의 몇 제곱은 다 1로 나오기 때문에 좌변 우변이 같아지게 돼 있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식을 갖다가 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을 풀어줘야 되겠고, 아 숫자 잘못 만들었다. 너니 우하지 말고 3만 하자. 3. 3. 자, 정상. 자, 왜 인수분해 잘 되라고 그대식 보기 싫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맞니?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몇 또는 몇으로 나와?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이 중에는 또 누구만 답이야? 또 얘는 4만 답이야. 마이너스는 안 돼. 문제 조건에 x는 양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야 원래 지수를 실수 전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지금 교재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마찬가지 맥락의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129번은 지금 예를 든 거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디 보자. 여기서 상황을 딱 이렇게 넣어보자. 그러면은 숫자가 안 예쁜가? 문제를 국주에서 만들려니까 참 이 문제 만드는 사람도 머리 터지겠어. 3x 뿌린 에 2x 마일은 5x 5x 너를 그냥 x로 하자. x 뿔 7에 2x 마 1제곱 x는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 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한 거는 여기 밑으로 들어간 두 수가 모두 양수가 나오도록 하는 조건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 들었던 얘랑 닮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자, 어디가 닮았냐면 밑이랑 지수에 모두 x가 있다라는 게 닮았어요. 그죠? 맞지? 근데 이번에는 어디가 달랐냐면 얘는 밑은 다르고 지수가 같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밑은 다르고 반대로 지수가 같았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마찬가지로 1번, 2번 해서 푸는데, 자, 2번은 뭐냐?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7과 같고 여기서 나온 x값 되게 상식적이죠? 맞지? 그럼 1번에 들어야 될 건 뭐냐면 2x 마일이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수가 같은데 이 같은 지수가 0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그때 밑이 음수나 0만 아니면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의 0제곱이든 다 1이 되잖아. 그치? 맞아? 오케이? 음수는 0제곱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음수나 0은 0제곱, 정수로 확장할 때는 밑이 일단 0은 안 돼요 라는 게 원래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지수가 0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몇이었든지 간에 양수는 유지할 거니까 다 0이 돼버리, 좌변우변 다 1이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근이 하나 있고 따로. 오케이? 그 다음에 좌변우변에 이제 밑이 같아야 된다 해서 2x는 6, x는 3. 범위 만족해? 범위 만족하네, 그지? 맞아? 자, 그래서 답이 요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요 유형은 교과 외기는 한데 현재 여러 학교 내신에서 보면 그냥 나와요. 문제가. 오케이? 원래는 얘가 교과 외인데 그냥 문제 나오더라. 오케이? 자, 그런 얘기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풀이가 좀 길어지는 문제네. 132번 볼게요. 2배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은 0. 문제가 원하는 건 모든 근의 합이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최대 최소에서 봤던 유형이잖아요. 그죠? 맞지? 얘는 누굴 치환해야 문제가 풀려? 저거. 그치? 말로 어떻게 이렇게 너무 길고 싫고 저거. 자, 요 녀석을 치환해야 문제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죠? 맞지? 지아야, 숙제만 하지 말고 수업 봐야지. 내 선생님 풀어주는 거 안 보고 나중에 하나도 모르겠다면 어떡해. 어? 그치, 지아야? 페이지도 한 줄 안 받고 있고 지금. 자, 왜 되게 쉬워 보였어? 지아씨? 네? 되게 쉬워 보였어요? 충분히 아니요.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 아니요. 아니요. 자,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지아야 얘를 어떻게 치환해야 돼? 그렇지. t제곱 마이너스 2 역수꼴의 경우는 그냥 뒤에 마이너스 2라는 게 거의 고정이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때 범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거야? t는 몇 이상? 몇 이상? 최대 최소 할 때 했잖아. 이거 몇 이상? 지민아 이거 몇 이상? 말로 좀 해줘. 2. t는 2 이상. 오케이. 됐나요? 자, t는 2 이상 이렇게 범위 제한 있는 셈이고, 그래서 방정식이 지금 2t제곱에 마3t에 마이너스 5 능령 요렇게 됐지? 자, 그럼 요게 1, 2에 1, 5에 여기 마이너스. 그럼 t가 마이너스 1 또는 5 요렇게 된 2분의 5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누구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닌 거야. 자, 그럼 다시 요게 t가 2분의 5라고 하는 건 다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5. 자, 이 상태지? 맞아.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양변에 2x제곱을 2 곱하기 2x제곱을 곱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2가 될 거고, 자, 요게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은 0.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이 정도는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뭐 그런 상태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으면 여기 근과 계수로 볼 때는 두 근의 곱자리를 보면 된다. 자, 얘가 사실은 인수분해 돼서 풀리긴 하거든.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으로 물어봤으면 근과 계수를 써도 되는데 조심할 건 근과 계수를 갖다가 이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봐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서 두 분이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분의 곱자리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요거 1로 가야.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 자, 요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 나오면서 두 분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자, 여기서는 모든 근 같은 소리를 써놓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허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지수 방정식이 된 이상 허근 취급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허근을 취급하는 자리가 수상밖에 없어, 사실 거의. 오케이? 수에서도 허근 언급은 하긴 하는데 실제로 허근을 갖다 근의 개수를 쳐서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132번 좀 어려워 보이게 생긴 녀석을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두 개 중에 또 내가 하나만 풀어주자면, 한유형이 내가 풀어줄 게 오늘 이렇게 많지?
그런데 안 풀어주면은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질문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안 풀어줄 수 없고. 자, 133번 볼게요. 2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y제곱은 26.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y제곱은 7. 그는 x는 알파, y는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2의 x제곱을 좀 치환을 하고 3의 y제곱을 좀 치환을 하는 게 쓰기가 편하겠어. 오케이? 걔는 쓰기가 편하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a 플러스 2b는 26인데 얘는 몇 a라 해야 해? 2x 플러스 1제곱. 지혜야 이거 몇 a? 2의 x제곱을 a라고 했다. 그럼 얘는 몇 a? 몇 a? 예원아 몇 a? 그렇지 2a. 자, 왜 2a야? 여기 플러스 1제곱을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납득? 이해되고 세지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자리는 2a라고요. 2a-b는 7. 자, 이 상태의 연립방정식을 일단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없앨까? a 없앨까? b 없앨까? b를 없앨까? 자, 2배에서 더하면 되지. 오케이. 2배에서 더하면 5a는 14 더하기 26이라 40. 그래서 a는 8이고 그 다음에 a가 8인 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2, 8에 16 빼기 7. 16 빼기 7 하면 9. b는 9. 오케이. 그런데 a의 정체가 뭐였냐? 2의 x제곱이었고 b의 정체가 뭐였냐? 3의 y제곱이었으니까 여기서 x는 몇? 2의 x제곱은 8, x는? 그렇지 3. 3의 y제곱은 9, y는 2. 그럼 문제에서 그 해를 갖다가 알파랑 베타라고 해달라 했잖아요. 맞지? 요렇게 알파, 베타 더해서 답. 이런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 자, 최대 최소 대수 비교랑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에서는 밑이 몇보다 크다 작다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몇보다 크다 작다예요? 몇보다? 최대 최소에서도 그렇고 대수 비교할 때도 그렇고 밑이 몇보다 크다 작다를 체크해야 된다고? 그렇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다면 a의 fx제곱 a의 gx제곱 사이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나올 것인데, 오케이? 네 가지 부등호의 대표로 쓴 거예요. 포인트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a가 0에서 1 사이라고 하게 되면은 a의 fx제곱, a의 gx제곱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이 fx, gx로 넘어올 때 반대로 뒤집힐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자, 그럼 밑이 이미 쫙 다 예쁘게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밑이 1보다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이고요. 오케이? 특히나 문자로 나와 있고 문제에서 밑이 그냥 a라고 문자로 나와 있고 그 a가 1보다 작대 라고 한 상태로 다 맞춰져 있으면 그냥 밑이 1보다 작은 걸 기준으로 푸는 게 편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다 숫자로 나와 있는 상태도 우리가 푸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막 여러 가지로 엉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통일시켜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밑이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가 기준이라고? 누구보다? 1보다. 오케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두 함수 다 마찬가지예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 오케이.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 자, 혹시 이번에도 내가 풀어주자라고 하면 다 풀어줘야 되고 안 풀어주면 하나도 안 푸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35번을 풀기 위해서 내가 만들게. 자, 135번 같은 유형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9의 x제곱 은 크거나 같다. 3분의 1에 2x 마 3제곱. 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밑을 통일시켜줘야 된다고. 지금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잖아, 그지? 맞아? 이렇게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통일시킬 건데, 그럼 여기서 밑을 얼마를 선택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으냐? 그렇지. 3이 지금 제일 편해 보여요, 그죠? 맞지? 3하고 3분의 1을 선택해서 당연히 뭐가 더 편할 거라고? 3이 더 편할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3의 2x제곱은 이상이다. 그럼 여기가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밑인 3이 1보다 어때? 3은 1보다 어떠세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말해놨지만 계속 다시 확인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부등식 풀이 과정을 중간에 쓰게 된다면 밑 3은 1보다 크므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오케이. 안 들어가면 반드시 감점이 나옵니다. 이해되니? 실제 출제위원은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보고 싶어요. 오케이. 밑 3은 1보다 크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2x와 마이너스 2x 뿔 3 사이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대로 되었다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4x는 이상이다. 3. x는 이상이다. 4분의 3. 자, 요렇게 부등식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얘기를 해봤고요. 자, 136번도 내가 풀어주고 나면은 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136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 유형을 갖다 또 만들게요. x의 x제곱은 작거나 같다. x의 마 3x 마이너스 2 뿔 3x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만들고 x는 0보다는 컸다. 자, 아까 방식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밑에도 x, 지수에도 x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케이. 그럼 방정식 때는 밑이 1인 것을 따로 해로 만들어 놓고 넘어왔어야 돼. 1이면 저하고 무조건 같게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여기 등호가 없으면 x는 1이 아니다라고 써놓고 넘어가야 돼. 오케이. x가 1이 되면 저거 같아져 버리니까 아니다라고 써놓고 넘어가야 돼. 이해되니? 여기서는 등호가 지금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x는 1도 해다라고 써놓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다라고 쓰고 넘어갈 거냐, 아니다라고 쓰고 넘어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써놓고 넘어가야 돼.
등호가 있으면 이다라고 쓰고 넘어가는 거고 등호가 없으면 아니다라고 쓰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그럼 얘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물론 1보다 작을 땐 0보다 커야 돼. 끝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면에서는 x제곱과 3x 마이 사이의 부동 방향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3x 플러스 2가 0 이하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x는 1 이상 2 이하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는 범위 제한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1보다 크고 2 이하 이렇게 돼야 돼. 물론 얘 때문에 다시 등호가 들어갈 거야.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구간 나눌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부동방향이 딱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여기 가서 이 방향만 이렇게 하나로 풀 때는 이것만 가지고 바로 뒤집어서 쓰면 돼. 어차피 한 개를 두 번 푸는 거니까. 이래요. 부등호 방향 반대다. 그럼 x가 1 이하 또는 x가 2 이상.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게 얘밖에 없어. 이 범위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가 답이 돼. 오케이? 그럼 1, 2, 3번 마지막에 답을 합쳐줘야 돼. 오케이? 합쳐주면 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크고 x는 2 이하다. 자, 이렇게 답이 될 거야. 중간에 1은 연결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지수 부등식 유형 몇 개만 더 보고 또 문제 좀 풀다가 로그먼트 개념 설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분식에서 지금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137번을 위해서는 뭐냐, 얘도 내가 문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자, 문제가 왜 다 하나씩밖에 없어? 예제로 쓰고 나면 유제로 쓸 게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얘는 지금 밑을 2하고 3을 쓰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4로 할까? 4의 2x제곱 더하기 4의 x 플러스 2제곱 하고 마구 0 이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뭘 해주고 싶게 생겼어? 뭘 해주고 싶게 생겼어? 최대 최소할 때랑 마찬가지로 뭐 해줘? 뭐 해줬는데? 최대 최소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치, 치환을 해주고 싶게 생겼죠, 그죠? 맞지? 자, 그래서 4의 x제곱은 t로 치환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t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그치? 자, 그럼 얘는 t제곱에다가 더하기 몇 t? 지하야 몇 t? 숫자를 갖다가 너무 호로보로하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자, 여기 몇 t? 그러면 문제가 숫자를 갖다 대충 만들었더니 힘드네. 미안해, 다시 만들게. 여기가 16하고 여기는 그냥 10으로 하자. 자, 그냥 15t 나는 16. 좀 있어 보이게 문제 만들려고 하다 오히려 숫자 꼬였다. 자, 그냥 이렇게 갖다 하자. 오케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숫자 안 이뻐, 이씨. 이뻐지도록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자, 이렇게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1, 16이었다 마이너스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t는
마이너스 1 이상 16이야. 맞니? 오케이. 그런데 얘는 지금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지. 왜? t는 0보다 클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부등식을 푸는 건 여기만 풀게 돼. 0보다 크다 그럼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왜? 그냥 여기서 x가 모든 필수가 나오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굳이 풀 게 없어. 오케이? 실제로 푸는 건 여기만 풀게 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4의 x제곱은 2하다,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맞니? 그럼 여기서 다시 밑 4는 1보다 어때? 그치. 4는 1보다 커요. 오케이. 그러면은 x하고 2하고 그 사이에 부등식 얘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어떤 요령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요렇게 2차 꼴로 나와 있는 건 치환해서 풀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 138번은 그냥 내가 풀어준 수밖에 없겠는데. 비슷한 걸 만들기가 많이 빡세. 138번은 비슷한 걸 만드는 게 많이 빡세요. 자, 그래서 그냥 138번을 풀어주고 대신 너희들이 꼭 다시 풀어보고 라고 할게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풀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슬퍼. 자, A, B, C 여기 원점. 자, y는 fx가 곡선이고요. y는 gx가 직선이에요.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고, 문제가 바라는 건 10분의 1의 fx제곱 짝가 나왔다 10분의 1의 gx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부등식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밑 10이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fx, gx 내려올 때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부등호 방향 반대라고 하는데 등호 빼버리면 안 됩니다. 등호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방향만 반대로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얘를 갖다가 어디서 처리하냐? 다시 여기 그래프로 와가지고 큰 쪽 fx 쪽이 위로 그려진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fx가 위로 그려진 자리, 곡선 위로 그려진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죠? 나머지는 직선이 위지? 맞아? 그럼 이 부분을 해로 나타내자라고 하면은 x가 a 이하 맞니? 오케이. 또는 x가 여기는 0 이상 c 이하. 자,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면 판단하면 돼서 이걸 갖다 다시 식으로 풀고 어쩌고 할 건 없어요. 오케이? 대신 그래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푸드에다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지수부등식의 역할은 딱 뭐냐? 10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반대로다 해서 반대로다 이것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138번 받고 자, 미정계수를 찾아라 쪽은 자 141번 대신에 계속 대신해서 만들기 힘드네. 문제가 다 여러 개씩 없어가지고. 자, 139, 140번은 선생님이 특별히 이 녀석에 대해서 예제를 만들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로 풀어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141번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자면 141, 141을 합쳤다고 할까? 이거 합해서 만들자. 4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만들면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걸 다 설명하지 못해.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요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 요렇게 나와 있다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전체 구조는 선생님이 어디서 137번에서 대신해서 이제 만들어준 문제 유형하고 닮았는데 구조는 비슷하지. 뭐 치환해서 2차가 되는 꼴이죠. 맞니?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 요렇게 미정계수들이 들어가고 모든 실수 x에 성립하게 해주세요. 요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2차 부등식에서 자주 보던 꼴입니다. 오케이. 근데 너희들 요즘 수상에서 2차 부등식은 또 다시 거리감이 좀 있지? 또 최근에 한 게 아니잖아. 2차 부등식 한 게 몇 주 전쯤 되죠? 맞지? 지금 재용쌤 반은 어디 나가지?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 그러면 일주일 이상 지났겠네. 지금 여기 2차 부등식 한 개. 맞지? 지환쌤 반은?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맞아. 예원이가 어느 선생님 반이었지? 소진쌤 반. 소진쌤 반은 다 돌고 다시 앞으로 돌아왔겠다. 그치? 그러니까 더 멀지 지금. 다 돌고 다시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2차 분식이 좀 더 먼데 여기는 특히나 원래 또 2차 분식에서 제일 어렵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오케이. 자, 부등호 방향도 되게 헷갈리고요. 자, 거기서도 선생님이 저렇게 맞춰 놓으면 특히나 어려운 유형이 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유형. 지수 쪽에서 물어봤을 때에도 줄줄이 틀리는 유형. 선생님이 맡고 있는 2학년 반 한참 수원 지금 내신법인데 걔네들 총괄평가에서도 줄줄이 다 틀린 유형. 오케이.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해달라 라고 나오게 되면 얘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 자, 이 문제가 지금 여기 141, 142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이유는 여기 미정계수가 들어가서 그래. 여기 미정계수가 들어가. 오케이? 여기 미정계수가 들어가서 더 어렵다. 자, 거기다 부호라도 알 수 있으면 좀 쉬운데 부호를 알 수 없어서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 자, 기본적으로 얘는 마찬가지 t를 2x제곱 t로 치환해서 처리하는 형태고요. 그럼 t는 당연히 양수란 제약이 붙게 되고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이 양수라고 하는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t는 0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a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오케이?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2 하나만 더 붙이자. 그래야 숫자가 좀 그나마 예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게 어디에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어디에서 성립하냐? t는 양수에서 성립으로 문제의 조건이 바뀌게 되는 거다. x는 어떤 수를 말했는데? 모든 실수를 말했는데, 오케이?
요렇게 치환하면 t는 양수라는 범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양수 범위에서만 만족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 더 어렵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가 문제냐?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자리가 숫자로 나와 있으면 좀 더 쉬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 일부러 선생님이 문자로 만들어 놨지?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 오케이? 대칭축 꼭지점 x좌표 p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 로 마이너스 a 이렇게 됐는데,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범위 내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부호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그때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쪽에 존재했다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2차 그래프가 요렇게 위로 떠야 돼. 얘를 ft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t축, x는 a가 아니라 t는 a. 자, y는 ft 그래프가 요렇게 t축 위로 떠야 돼.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안 만나러 오기 때문에 안 만날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그치, 작아요. 오케이? 자, 이 상황을 마저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4분의 1가 더 편할 것이고 a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고, 자, 얘가 0보다 작아요. 성립하는 a가 있냐? 성립하는 a가 없어. 1번 범위 내는 아웃이야. 불가능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위 밖. 자, 범위 밖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a가 0 이하 범위로 넘어왔다가 됩니다. 오케이. 부호를 정리해주자면 a는 0 이상이 된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되느냐?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t는 마이너스 a. 오케이. t는 마이너스 이쪽에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2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어도 돼.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막 만나도 돼. 괜찮아. 왜? 여기는 실제로 t값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거든. 오케이? t값은 어디부터 존재하냐? 여기 땅끝 뚫고 이만큼만 실제로 그래프가 존재를 해. 이 왼쪽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범위 제한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만 이 그림대로 되면 돼. 0보다 크잖아. 맞아? 그럼 이게 0보다 클 조건은 어디를 맞춰서 계산하게 돼 있냐? 여기 y절편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이 y절편이 양수 쪽으로 넘어와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y절편은 누구냐면 2-1이야. 얘가 0보다 큰 방향이면 돼.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얘가 0 되는 건 될까 안 될까? 그래프가 0,0에 빵꾸 뚫고 요렇게 생겨 있는 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0,0에) 빵꾸 뚫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어.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왜 만족을 하는 거냐? t는 0이 범위 안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도 뭐로 했어? 빵꾸로 했지. 맞아? 그러면 여기 0,0에서 출발시키면 얘는 범위 t가 양수인 곳에서 0이 된 적이 없어. 이해돼요? 0,0에서 출발시켰지만 거기가 뭐기 때문에 빵꾸기 때문에 오케이? 그 값을 함수값으로 가진 적이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양수만 나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요렇게 들어가 줘야 돼.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A가 2분의 1 이상. 자,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맞아? 그러면은 0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대로 2분의 1 이상이 답이 되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되는 내용이다.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운데 지금 이 상태는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올라가 있지 않다면 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냐, 아까 선생님 쓰려고 했다고 말했던 거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이거였다면 오케이, 얘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a 마일 0보다 크다라서, 자,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로 고정이거든. 오케이. 그럼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그럼 얘는 2번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되면 얘는 2번, 즉 2a-1이 0 이상만 풀면 돼. 둘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만약에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 부호만 딱 반대로 찍었다. 자,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달라 라고 했다. 그럼 이번에는 P가 뭐가 돼? 4가 되지. P가 4래. 2가 되지. 오케이? 너무 치환한 걸 안 썼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이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P가 2가 되지. 범위 아니야, 밖이야? 범위 안쪽이지. 그럼 얘는 판별식을 보는 게 일반적. 1번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은 4분의 1을 볼 거고 2는 4 빼기 2a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돼.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얼마냐? 2a가 크다. 5보다 크다. a가 2분의 5보다 크다. 자, 요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녀석은 그래도 좀 편한 녀석인데, 그래도 꼭 뭘 해야 돼? P가 1번인지 2번인지를 확인해야 돼. 범위 아닌지 바뀐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축이 양수로 나왔다 그럼 판별식 보는 거고, 오케이. 대칭축이 음수로 나왔다라고 하기는 y절편 보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대칭축이 문자로 나왔다라고 하게 돼서 부호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양쪽을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축이 문자로 나와도 양수라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면, 또는 음수라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면 둘 중에 하나 보면 되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 얘기였다 라는 것이고, 142번은 풀어주는 게 좋을까? 내가 너무 다 풀어주면 그렇잖아. 아니야? 자, 142번도 그러면 내가 준다라기보단 마찬가지 상황의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내가 다 풀어주고 나면 너희들이 너무 숙이 없잖아요. 그죠? 4x제곱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의 해가 알파 x 2알파 이렇게 나와 있으면 4의 k제곱이 얼마냐? 문제를 너무 똑같이 썼는데? 정말 3반 2로 바꿔가지고 너무 똑같이 썼다. 자,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한 번 더 풀어보게 하려고 일부러. 오케이? 자, 요렇게 닮은 꼴 문제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를 치환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의 k제곱 t. 자,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니? 2의 k제곱 t 플러스 4 0보다 작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풀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 t가 2의 알파 제곱보다는 크고 2의 2알파 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여기서 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t가 이렇게 생긴다. 왜? 여기 밑 2는 1보다 어쩌니까?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2알파 제곱보다는 크고 2의 2알파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얘랑 요거 가지고 얘랑 뭘 쓸 수 있냐? 근과계수를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2알파 제곱이 2의 k 제곱이 될 것이고, 오케이? 여기서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이 뭐가 될 거냐? 4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2의 3알파 제곱이 4니까 3알파는 2, 알파는 3분의 2.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알파 자리에 3분의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2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4제곱은 2의 k제곱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다고? 4의 k제곱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 해달라는 얘기야? 제곱해달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2의 3분의 4제곱 플러스 2배 2의 3분의 2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플러스 2의 3분의 8제곱.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리가 좁네. 아무튼 얘를 갖다가 여기다 마저 계산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2 세제곱근 3 더하기 요렇게 지수 더한 거는 3분의 6 되지. 3분의 6이면 2 맞니?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 8 더하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3분의 2니까 2의 제곱은 3 하고 3분의 2 세제곱은 9 더 이상 예쁘게 정리가 안 돼. 문제가 3으로 맞췄던 이유가 있나 보다. 문제처럼 3으로 맞춰주면 계산이 예쁘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오케이? 자, 뭐 그러니까는 보기 모양이 나왔겠지. 지금 2로 바꿨더니 숫자가 좀 거지같이 생겼어요. 자,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는 건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예제로 볼 만한 것들을 좀 풀어줬고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들 풀면서 또 모르겠다, 요거는 막힌다 라는 건 질문하기로 하고요. 자, 문제들 푸세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풀다 막힌 거. 혹시 어떻게 될지 A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제곱. 근호를 지수로. 아, 네. b도 마찬가지.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제곱. 자, 그럼 c는 어떻게 돼야 돼? a의? n 플러스 3제곱. n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n 플러스 1분의 n과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에 대한 대수 비교를 할 줄 아느냐? 그런 거 할 줄 아냐? 사실 얘를 갖다 실제로 하려면 이제 통분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크냐 작냐로 하는 게 원래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수적 규칙으로 좀 유명한 녀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2분의 1부터 시작을 했자.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넣어서 3분의 1하고 4분의 3을 넣을 거야. 4분의 3하고 5분의 3을 넣을 거야. 5분의 3을 넣을 거야. 왜냐면 이게 분자분모에 1을 더할수록 점점 어디에 가거든? 1에 가거든. 오케이? 그게 갈수록 커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분자분모보다 작게 되면 무조건 1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거기서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점점 커지겠다는 얘기야. 얘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대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바로 보겠다라고 하면 충분해서 빼는 게 원래 순서고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이거든 원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이게 유명한 대소 관계라서 얘가 원래 늘 그렇게 생긴다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서.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사이의 대소 관계는 틀렸지. 반대로가? 이거잖아. 이걸 체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오케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계속 강조했잖아. 1보다 큰 인장, 1보다 큰 인장. 대소관계, 최대 최소, 부등식. 오케이? 지수에서도, 로그에서도. 오케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네. 또? 자, 최대값을 주고 거꾸로 A를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최대치도 구하기 위해서 뭘 좀 해줘야 되는 걸. 심? 그렇지. 누구 치환할 건데? 아니지. 그렇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줘야 되는 꼴이죠. 그럼 y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그렇지. 어려워? 아니요. 빨리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되게 당연해. 오케이? 고민해서 뭐더라 하면서 쓰면 되지. 오케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나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몇 t로 바꿀까? 어, 2의 a제곱을 분모로 내려보내도 되고 그냥 2의 마이너스 a제곱을 써도 되고 이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되네.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은 대칭 족구점 x좌표 p가 얼마냐? 원래 공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야. 알고 있나요? 몰랐어요. 뭐 제목서는 확인해 보면 돼. 소식을 해야 돼.
100% 하셨겠지. 마이너스 B 마일 B자리가 2였는데 이거야. 얘들은 2차부터 최대치로 관련돼서 나와가지고 쓸 때마다 아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그치? 자, 그거 정리하고 얘를 2의 마이 마이너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얘는 양수 염수야? 양수. 양수라고 하면 이 범위 제한 안에 있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최대가 나와야만 해. 나오게 돼 있어. 라는 거. 그러니까는 그 최대 값은 이 t자리에 얘를 대입한 거야. 오케이? 수상 2차 단원에서도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분명히 재훈쌤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을 거야. 네. 그런데 한계를 구하면 힘들겠지. 이렇게 됐고 조금 정리한 다음에 는 128분의 129 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플러스 얘는 어떻게? 그래서 2에 이게 이거 A죠. A야. A제곱. 2입으로 더해요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근데 나오다가 말을 집어넣으면서 공부 짧아요. 더해요지. 더해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 계산을 좀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지수가 큰 게 기준이야, 작은 게 기준이야, 작은 게 기준이야. 그러면은 얘랑 얘 중에 몇이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얘를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지수가 몇이 더 컸어? 1차이지? 그럼 누가 2차에서 이게 제곱이야. 네. 3차에서 이게 세제곱이야. 이런 거지. 그럼 얘가 2 빼기 1로서 되게 예쁘게 나왔지. 앞에 다른 계속 안 붙는 형태로 정리했지. 이게 지금 128분의 120분의 1로 정리한 거야. 1을 넘기면 딱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제곱이 128분의 1이거든. 왜 이게 중요한 건데? 128이 이게 더 제곱이야. 128이 이게 몇 제곱인가요? 8, 8제곱. 아니라 7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분모였으니까 2의 마이너스 7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칠 해서 있다. 얘는 분수로 나와요. 얘가 정수가 아닌 거야. 이러네? 네. 오케이. 얘는 어디서부터? 그 처음부터. 자, 요건 문제 없지? 네. 요렇게야. 네. 얘도 사술이야. 네. 루트 3의 x 곱하기 얘는 3의 2y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렇지. 이제 안에 걸려서 더해야 3의 x 플러스 2y제곱이고요. 그게 얼마였나요? 여기가 2 얼마예요? 6. 그래서 6이죠. 맞게 했는데 그치? 아니, 저 약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네. 여기서도 똑같이 산술지어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2에다가 루트 곱해서 아니라 4에 3, 세제곱. 그렇지. 그러면은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니까 네. 루트를 풀고 나오자면 2세제곱. 그렇지. 2 곱하기 2의 세제곱 얼마? 16. 그렇지. 자, 이게 B. 오케이. 그러면 x는 예를 들어 언제 산술기하로 언제 찾는 거는 뭐였더라? 어떻게 했더라? 우리 수학에 나온 건데 산술기하에서 언제 x값이 몇일 때야? 라고 물어보면 같을 때? 같을 때. 자,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아닌가? 뭐랑 같을 때인데? 지금까지 맞았어. 얘랑 뭐랑 같은데? 얘랑? 그렇지. 얘네 둘이 같은데. 오케이? 네. 4의 x제곱이
4에 마이너스 x, x 플러스 3 줄 것 같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a. 오케이? a는 마이너스. 그냥 2분의 30인 거고. 아. 얘는 맞죠? 여기를 먼저 해야 돼. 근데 얘랑 얘는 됐어? 네. 얘는 맞겠고. 이걸 보고 어떻게 의미에서 풀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그게 포인트지. 네. 중요한 내용이지. 여기서만 x는 a에서를 다시 못한 건가?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치. 근데 여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 얘는 t가 몇일 때야? t가 몇일 때 지금 얘가 최대 포인트가 안 보였어? 이건. 그러니까 네. 요거 가지고 했잖아, 그치? 맞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처럼 똑같이 했다며. 네. 맞지? 그럼 여기서 한 게 2가 범위 제한 걸린다 때문에 요거 때문에 2 대입해서 마무리됐잖아. 네. 얘도 몇 대입해서 마무리되는 거야? 3. 왜 이게 3일까? 틀렸지. 아, 3 아니에요? 얘의 최소를 구하는 게 네. 여기까지 한 거잖아. 네. 이거. 네. 뭐로 최소 구해? 산술기하고 최소 구하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3이 나올까? 2라서 2야? 아니야. 2랑 상관없이 2 루트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이게 1이라서야. 얘는 2 루트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여기 1이라서 얘도 여기 1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네. t는 2 이상이야. 여기다 5 집어넣나요? 어허. 다시 보시고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t에 몇을 집어넣어야 되겠어? 2요. 그렇지. 2를 집어넣어. t가 2가 됐다는 얘기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건 범위 끝에 걸려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여기서 이 상황이었지. 이 상황. x는 그러니까 산술기하로 나온 거라서 이 2라는 것이 얘랑 같을 때라고. 그러면 2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이 같으려면 x가 x라 해야 되잖아. 그럼 x가 몇이야?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지. 여기는 뭔가 이상한 것도 그러게요. 최소값 패턴 이 들어가면 4, 4, 6, 4, 5, 3인데 왜 이게 뭐지? 마이너스 6의 3이 있죠? 얘가 지금 방금 여기 요 시리즈에서 제일 어려운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게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게 2의 x제곱이랑 2의 y제곱 뭐하고 싶냐면 곱하고 싶다. 왜 그래야 2의 x 플러스 y제곱 나오니까. 그럼 이게 얼마냐? 그렇지. 이거야. 2x제곱과 2y제곱 곱하면 4. 그러면 여기서 이 모양이 또 이 플러스 1들 어떻게 되는다고? 그렇지. 2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y제곱이야? 그러면 2로 묶어서 2x제곱 플러스 2y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 치워나오고 싶은 거지. 왜 얘도 보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뽑으면 2의 2x제곱이 2의 x제곱이 제곱인 거고 플러스 2의 y제곱이 2의 y제곱이 제곱인 거고 이러시니까 이 뒤에 있는 문제도 다 똑같이 풀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이 녀석은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했을 때 t 제곱 빼기 몇이냐? 아니야. 거기서 더 어려워져. 여기가 왜 늘 2였냐면 곱하기 이거 두 개 곱이거든. 이거 두 개 곱이 맨날 역수라서 1이니까 그냥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얘네들이 역수가 아니야. 얘네들 곱하면 몇이었어? 그래 여기 4 이렇게 6 곱하기 4 6 곱하기 1이야. 빼기 8. 그렇지. t제곱 빼기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t제곱에 그럼 풀8로 바꿨겠지? 그러면 여기는 몇 t? 플러스 2t지? 맞아. 플러스 2 뒤에 1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다 했지만 범위 제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때 막 이상하게 범위 제한을 만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다시 가르쳐 줬지. 그래서 t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y제곱이니까 무엇으로 범위 제한이 나온다고? 이거잖아. 산술기요. 그렇지. 산술기하고 넣는 거지. 이게 루트? 그렇지. 이 루트하고 얘네도 곱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4다. 그래서 이게 몇이야? 4. 그렇지. t는 4이다.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한 게, 자, 대학생님 좀 봐야지. 여기가 어떻게, t는, 그렇지. 어우, 이거 어려운데. 자, 머릿속으로 이걸 갖다 또 완전적으로 돌리기 1,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면 순식간에 암산 컷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쓴 거지 이걸 갖다가 풀 때 이거를 갖다 실제로 손으로 쓸 정도의 레벨이 돼 있냐라면 절대 아니다. 맞지? 지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이 정도쯤이야 솔직히 손으로 써서 계산하겠니? 그치, 이 정도는 암산할 거 아니야. 맞지? 어려운 거 아니야. 이쪽이지. 그래, 풀린 거. 왜? 키가 4 그리고 최대는 또 4번. 또 다 4번. 이해됐어? 네. 오케이. 채점해. 네. 보니까 이제 숙제를 다 하긴 했네. 이거.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거 네. 다시 네가 풀어가지고 네. 채점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굳이 오답부수까지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습관 자체가 그렇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상은 그걸 다 다시 오답부수를 해야 되거든요. 당장 대신이니까. 이쪽도 나중에 2학년 때는 물론 또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습관이 그렇게 잡혀야 되니까 다시 풀어가지고 선생님 설명 들어서 맞은 건 세모. 채점 표시 빨간 걸로. 빨간 게 아니라도 괜찮기는 한데 저 빨간색이 없어가지고. 색깔이 분명하게 보이는 걸로 네. 해줘야 된다. 네. 습관이 꼭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알았죠? 자, 또 풀다가 맡긴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자, 이온이 났던 거. 자, 기본적으로 이 역수꼴치와는 다 산술기하로 보면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시험했잖아. 산술기하 2루트 얘네를 곱하면 그렇지. 그렇지. t는 2. 그럼 얘네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t는 2잖아. 이해되시면? 오케이. 아까 최대치수가 다 마찬가지. 이해돼요? 여기서는 t가 2 이상이 아니면 허근이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서 그냥 모든 근이라고 표시를 했어도 여기서는 허근 취급을 안 해. 오케이? 버리는 거야, 허근은. 이해돼? 식은 날. 오케이? 이걸 대체 어떻게 x의 값으로 표현을 하느냐?
T 마 10 2, 1, 2, 마 해서 인수분해는 다 맞아 보이고 T가 마이너스면 범위 바뀌고 여기서 2의 X제곱이 2분의 5가 아니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다시 양변에 2도 곱하고 2의 X제곱 곱해서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여기는 그냥 2가 될 거고 이렇게 넘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이 선생님 보는 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이걸로 해줬지? 맞지?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여기도 2분 있잖아. 보이죠? 여기 2분의 5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2x제곱이 아니지. 이게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맞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풀어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가 맞는 거죠. 오케이? 여기는 근거기술을 하면 풀리는 거지만 근거를 좀 맞죠? 오케이. 마무리 가능? 딴 것도 없어? 선생님, 응. 여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맞아. 덕지에 없어. 이거 어떡해요? 자,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거고 네. 지금 최대, 최소 거꾸로 썼어요. 까고 있었어요? 네. 네. 생각해봐. 6분, 4분의 24야. 아, 그러네. 질문. 이 취향대로 3분의 2가 더 편하면 3분의 1로 맞추고 2분의 3이 더 편하면 2분의 3으로 맞추고 뭘 하고 싶어? 자, 2분의 3으로 맞을 거야. 그럼 얘가 뒤집어져야 되지. 그럼 3분의 1을 2분의 3으로 뒤집을 때 지수에다가 뭐 어떻게 주면 돼? 그렇지. 써봐. 야, 3분의 1로 하기 때문에 2분의 3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2분의 3을 가로로 써야지, 참. 오케이. 맞춰줬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 그걸 써. 뻥나올 리가 없네. 오케이. 자,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지금 아직까지 막힌 게 없어. 하나 있었어? 자. 위에 거 알고. 위에 거. 이게 제일 힘들어. 2의 2x 2분의 1 x마일. 그렇지. 그래서 2x가 x마일보다 크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가 없네? 뭐가 문제지? 1x가 x마일 바뀐 거 문제 없고 이제 문제 없는데? 얘 오타인 것 같은데? 값지가 1번이면 그냥 오타에 한 표. (1번이네) 오타에 한 표. 아무리 봐도 계단 뜬 자리가 없거든요, 저는. 부동호 방향까지 안 갔고요. 여기가 그냥 오타. 오케이? 네.
딴 거는 많이 없었고요. 131. 여기서 이거 있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 다른 게 없잖아. 완벽하게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올 때,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오는 경로는 좀 달랐어. 이 상태식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뭐 하냐? 여기는 모든 근의 합이고 여기는 x값을 구하라니까. 여기는 선생님 근거리로 썼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예. 완벽한. 딴 건 더 없고. 오케이. 그러면 오타로 수정되는 녀석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도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몇 번이었어? 135번? 맞지? 135번에 보기 중에 1번만 플러스로 돼 있고 나머지 2, 3, 4, 5번 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1번도 마이너스로 맞춰주세요. 오타인 걸로 보입니다. 1번 보기가 x가 x는 1보다 크다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도를 전부 다 마이너스로 맞춰주세요. 오늘 태린이에게 보내는 수업 영상 시청 인증 멘트는 김태린 천재라고 보내주세요. 너무 뜬금없을 때 해가지고 인증 멘트 못 찾으려나? 그냥 막 넘길 때 있어가지고. 나도 가족여행 가고 싶다. 우리 아들내미는 수영장 딸린 풀베리가 들려갔더니 겁나 좋아하더라.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가까운 경기도 어딘가에. 주변 경치도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수영장 딸려있는 풀빌라 하면 돼. 완전 좋아해. 꼭 넓은 수영장 아니라도 재밌어 하지만 워터파크만 재밌는 게 아니다. 질문? 어디 가? 수상하게 하죠. 어떻게? t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t 플러스 3 이렇게 먼저 두 분이 A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근과계수처럼 써가지고 오케이? 2차 방식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뭐라 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지. 가물가물해. 이 상태를 풀어서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풀면 3분의 1하고 27이 나오죠. 그러니까 3분의 1하고 9가 나오니까 1, 3, 9이라 여기가 27인 거고 3분의 1하고 9 맞지? 그러면 그게 다시 마이너스 1하고 2 오케이? 제곱해서 넣어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여도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대칭형 연립 방식의 특징이야. 이해돼요? x가 y 값이 서로 이렇게 딱 바꿔서 두 개가 대칭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도 이름이 대칭형이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끝났지? 이 질문 나오고요. 오늘 숙제는 42쪽 142번까지 16문제다. 와 16문제. 느낌에 집에 숙제를 가져가는 사람이 지아밖에 없었네. 나머지는 다 지금 다 끝나겠는데. 지아는 밀린 숙제 하느라. 근데 안 남아도 되게 끝내기는 했고요, 그죠? 그거는 오늘 문제 푸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요.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두 문제씩은 안 돼서 가겠구나. 지민은 거의 채점하고 붙여오는 것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범위 바뀌잖아. 범위 바뀌면 한 개씩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 뭔가 표기를 잘못 반대로 써놨는데 이게 범위 안, 이게 범위 밖.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가 0보다 크다잖아. 이게 지금 P값이거든. 대칭식 상수거든.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게 범위야. 이게 범위 봐.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지. 맞지? 범위 바뀌면 뭘 본다고? Y절. 어디 있어? Y절. K만 하면. 이거 0보다? 그치? 그거. 이해되죠? 지금 니네 이 상태로 다 잘생기고 예쁜데 나중에 마스크 벗어서 선생님 계시면 어떡하지? 지금은 다 미남미녀인데 나중에 마스크 벗었더니 알고 보니 모두 막 있군 막 이런 거 아니야? 마스크 벗어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쌤 선생님 마주쳤는데 지나가시더라고요. 못 알아봐. 알아볼 수가 없어. 교실 안에서 봐도 누구냐 막 그렇게 생겼는데 교실 밖에서 보고 어떻게 알아봐? 교실 안에는 이미 얼굴이 익숙해진 다음에 밖에서 봐야 알아보지. 우리 서로 아직 얼굴 공개 안 했잖아요, 여기서. 아무튼 2장 말까지는 계속 조금 더 지켜보자 인 것 같아요. 자, 숙제 얼마 안 되는 거 마저도 잘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아, 수상이랑 숙제가 많아야 될 텐데 수상 숙제 많이 내주셔서 모르겠네. 숙제 너무 수원에서 숙제가 너무 없어가지고.